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기본 개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우 중요한 혜택으로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최대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양도차익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비과세 처리되며 양도차익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전체 양도차익의 양도금액을 곱한 다음 다시 양도금액으로 나누어 비과세 한도인 12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실무적으로는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 비과세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유 요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둘째는 거주 요건인데 이 부분은 2017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즉,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히 2년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도 입증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특정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및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 지역을 의미합니다. 3. 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5가지 예외. 다만 모든 경우에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시점은 제도 시행 전이므로 기존 소유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8월 3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인데 이때 계약 당시 세대가 무주택 세대였다면 역시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세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이 역시 계약 당시 세대가 무주택 세대일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이 지역의 주택은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한 임대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이 경우에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계약일과 잔금일, 당시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 요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조합원 입주권과 승계 입주권의 거주 요건 적용. 조합원 입주권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과정에서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 멸실된 주택의 권리를 의미하는데 소득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점부터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한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권리의 실질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승계조합원 입주권, 즉 기존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권리를 매입하여 승계한 경우 이 승계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이고 그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승계계약 당시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였다면 거주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 세대 여부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승계조합원 입주권 사례 해설. 예를 들어 2016년 6월 30일에 A아파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고 2017년 5월 20일에 어떤 세대가 이 입주권을 매수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재건축이 진행되어 2021년 12월 10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때 주택이 완공된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취득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 승인일이므로 이 주택은 2021년 12월 10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면 거주 요건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20일에 승계계약 당시 이 세대가 무주택 세대였다면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서 부모님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법상 입주권 취득 시기 및 관련 법령의 적용 기준. 지방세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의 성립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으로 보지만 소득세법은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시점부터 입주권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방세와 소득세 측면에서 각각 취득 시기와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취득 시기가 2017년 8월 3일 이후이고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다만 승계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단순한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여부, 계약과 잔금의 시점, 세대의 무주택 여부, 그리고 입주권 승계와 같은 특수한 사안에 따라 매우 다층적으로 적용되므로 실무에서는 각 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입주권 취득자의 경우 계약일 기준 세대 현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및 보유기간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재건축되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요건 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30일에 서울 흑석동에 한 주택을 취득한 후 2015년 6월 11일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재건축을 거쳐 2018년 11월 23일에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주택은 2023년 12월에 양도된다 하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최초의 취득일인 2009년 1월 30일부터 계산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예외 규정에 의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구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주택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며 이 경우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보유기간은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됩니다. 반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기준이 적용되며 이때는 거주요건이 적용되고 보유기간도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청산금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여 주택 부수 토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된 토지 지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용 승인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신축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한다면 토지 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2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토지 증가분을 포함한 주택을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증가된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70% 또는 60%에 이르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의 토지 면적이 18.57제곱미터였는데 재건축을 통해 신축주택의 토지 면적이 30.27제곱미터로 증가하였다면 11.7제곱미터의 토지가 새롭게 취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추가 면적은 기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별도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되며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해당 면적에 대한 양도차익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2024년 3월 3일에 양도된 한 조합원 입주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입주권은 2013년 1월 8일에 취득되었으며 양도가액은 18억 원, 취득가액은 5억 원입니다. 해당 자산은 2020년 5월 5일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분양가액은 권리가액 8억 원, 예상 분담금 2억 원으로 총 10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세대 전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실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관리처분인 가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즉, 관리처분 이전 구간은 권리가액 8억 원에 해당하며 취득가액 5억 원을 차감한 3억 원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이 중 2억 원은 비과세 대상이고 1억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과세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4,8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관리처분 이후 구간은 분담금 포함 10억 원에 해당하며 이 금액은 프리미엄으로 간주되어 전액 과세 대상이 되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약 520만원,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약 3억 3,300만원이며 이를 합산한 양도소득 금액은 약 3억 8,500만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은 약 1억 2,719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종 납부세액은 약 1억 3,992만원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례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핵심 기준이 되는 관리처분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관리처분 전과 후로 분리하여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먼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은 18억 원, 취득가액은 5억 원으로 전체 총 양도차익은 13억 원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특성상 실제 분양가액은 권리가액 8억 원 플러스 예상분담금 2억 원으로 총 10억 원이지만 분담금 2억 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취득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 양도차익 13억 원 중에서 관리처분인가 전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가액 8억 원, 취득가액 5억 원, 양도차익 3억 원, 이 중 2억 원은 비과세 대상이고 1억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과세 대상 금액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4,8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구간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이며 이 부분은 프리미엄으로 간주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약 520만 원,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약 3억 3,300만 원, 이를 합산한 총 양도소득 금액은 약 3억 8,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과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산출세액은 약 1억 2,719만 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종 납부세액은 약 1억 3,992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에는 관리처분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이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각 구간에 대해 비과세 적용 여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따져서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실거주 여부가 요건 충족의 핵심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 입증 자료도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해당 자산은 2001년 5월 12일에 최초로 취득하였고 관리처분인 가액은 2021년 7월 14일, 사용승인일은 2023년 4월 4일, 양도일은 2023년 10월 4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주기간이며 세 차례의 전입 기록이 있습니다. 1차는 2010년 5월 4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약 14개월, 2차는 2021년 2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4일 관리처분인 가일까지 약 4개월이며 이후 관리처분인 가일로부터 2022년 2월 9일까지 약 7개월입니다.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관리처분인 가일 이후에도 거주기간이 이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관리처분인 가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거주했지만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보유와 거주를 함께 고려하는 표의 기준이 아닌 보유만을 고려하는 표의 기준으로 적용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최대 40%까지만 적용됩니다. 보유와 거주 요건을 함께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48% 공제율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관리처분인 가일 이후 실질적인 거주기간 부족으로 인해 보유만 인정받는 형태로 공제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로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2년 이상의 보유기간과 수도권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포함합니다. 둘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전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권을 승계 취득할 경우 관리처분 계획인 가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이중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기간 동안 중복 보유에 따른 혜택은 없으며 순수하게 요건 충족 여부로 비과세 여부가 판정됩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 보유자가 실수 목적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보유와 수도권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세 번째는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입주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도 양도할 수 있으며 완공된 경우에는 완공일로부터 2년, 2023년 1월 12일 이후에는 3년까지 양도기한이 연장됩니다. 네 번째는 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신규 주택에 대해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고 그 이후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주택을 2020년 2월 14일에 취득하고 2021년 2월 19일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은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후 2023년 2월 18일에 신규 주택이 완공되었고 2023년 3월 20일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종전주택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요건들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시간 순서를 철저히 지켜야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 전액과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주권 취득과 기존 주택 양도 사이의 시간 조절은 세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1. 조합원 입주권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해설.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가 재건축 등의 사유로 종전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새롭게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구입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 부릅니다. 이 대체주택은 일시적인 실거주용 주택이므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의 핵심 내용. 대체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의 취득 시점은 반드시 조합원 입주권의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 시행인가일은 착공 이전의 중대한 행정 절차로 단순히 관리처분 계획인가일과는 구분됩니다. 대체주택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명목상 보유가 아닌 실질적인 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조합주택의 양도 시점은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이거나 완공된 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3년을 초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조합주택이 완공된 후에는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향후 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해당 세대는 무주택자이거나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이 시점에 조합주택 외에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흐름에 따른 실제 사례 설명. 한 개인이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주택이 재건축 대상이 되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은 사업 시행인가일이며 이 날 이후에만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개인은 거주 불가능한 상태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B주택을 새로 구입합니다. 이 B주택은 반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양도 시점의 비과세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후 A주택이 완공되고 사용 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대는 A주택으로 전입하고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후 A주택은 완공되기 전이거나 완공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3정리 요건 요약. 대체주택의 취득 시점은 반드시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여야 하며 실제 거주 요건은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조합주택의 양도 시점은 완공 전이거나 완공 후 3년 이내여야 하며 조합주택의 거주 요건은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인가일 당시에는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해석 차이.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국세청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일에 다주택자이더라도 그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2년 11월 7일 해석을 변경하여 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주택수를 비과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이 시점에 반드시 1주택 또는 무주택자여야만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서도 2주택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양기관의 해석이 상반되므로 실무에서는 보다 엄격한 조세심판원의 기준을 기준선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분양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해설. 분양권과 관련한 비과세 규정도 시점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례 1.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 취득 사례. 기존의 A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018.11에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B주택이 2020.7에 완공되어 잔금을 지급했고 A주택은 2023.5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의 주택 전환 시점은 잔금일이므로 이날부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2023.7까지 양도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 양도일이 2023.5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사례 2.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취득 사례. A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021년 1월 1일에 조정 대상 지역에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B주택은 2023.7에 완공되었고 A주택은 2026.5에 양도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이 시점부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 주택의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B주택의 완공일은 2023.7이며 A주택은 2026.5에 양도되므로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정리. 조합원 입주권의 대체주택 비과세는 실거주 요건과 사업 시행인가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 시점의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입니다. 분양권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석이 크게 달라지며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전입과 거주 요건을 철저히 충족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국세청보다는 조세심판원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나 소명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